간단하게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내가 그때 양력을 간단하게 썼지만 서울대학을 나왔지만 한양대학교에서 제가 보철과 수련을 받았고 고대에서 저기 뭐라 그럴까 83년부터 지금까지 아니 17년까지 32년을 근무하다 나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에 가서 다시 보철 수련을 또 받고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토론토에 가서 임플란트 리서치 센터에 가서 한 1년 동안 자브라는 교수하고 같이 클리니컬 리서치를 했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오버덴처로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브리티시 콜롬비아 밴쿠버에 있는 데 가서 또 1년 동안 그 임플란트 오버덴처 클리니컬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그 여러 선생님들이 충이치에 대해서 어려운 거를 충분히 이해해요. 나는 서울대학을 나왔지만 한양대학교에서 가르친 우리 과장님은 NIU에서 크로지스트 스피킹 스페이스 닥터 실버만이라고 들어봤죠? 학생 때 배웠잖아. 그걸 개발한 교수가 NIU의 보철과 과장이에요. 크로지스트 스피킹 스페이스 S 사운드 할 때 제일 가깝게 취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제자한테 제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럭키하게 서울대학에서도 배웠지만 또 미국에서 정말 좋은 교수 밑에서 배운 과장님 밑에서 배웠고 또 내가 또 영국의 그 아주 유명한 프리스켈이라는 교수 임플란트라든지 오바덴츠의 세계적인 대가 밑에서 배웠고 또 토론토에 가서 또 자브라고 알죠? 닥터 자브 뭐 충이치 책 저자 거기에 가 있었고 그 다음 UBC에 또 가 있었고 전 세계를 다 가봤어요.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나 그걸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컴플리트 덴처에 대한 책, 임플란트 오버 덴처에 대한 책을 제가 오래전에 냈는데 아휴, 이거를 뭐 여러 선생님들이 읽을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엑기스만 뽑아서 100페이지로 이 책을 만들었어요. 이 출판사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연수받는 사람은 딱 요거만 볼 수 있게. 이것도 지금 보기 어렵잖아. 100페이지인데 강의를 들으면 좀 보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렌치로스가 되면 할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컴플리트 덴처로도 할 수 있고 픽스드 브리지로도 할 수 있고 오버덴처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앞에를 RPD 크라운을 하고 뒤를 RPD로 이 4가지 방법이 있다. 자, 이리 오세요. 여기 사인 좀 하시고 네, 쓰세요. 이런 옵션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컴플리트 덴처 그리고 두 번째로가 오버덴처예요. 여기도 병원에 계시네요. 어디예요? 한도병원은? 안산이요? 어유, 예, 내가 안산병원에도 좀 있었는데 고대 안산병원에. 고대 안산병원에도 필요 환자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 제자가 거기 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보면 환자가 경제적인 부담 능력만 있다 그러면 흡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픽스드 브리지로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흡수가 되면 하이브리드 풀아치 브리지가 낫겠죠. 그 다음에 더 많으면 오버덴처라든지 네, 여기다 성함 쓰시고 정 안 될 경우에는 총이치로 가야 돼요. 상하의 경우에. 근데 하악은 어떤 경우에도 오버덴처까지는 할 수 있죠. 여기가 심피시스의 뼈가 있으니까. 오, 조심하세요.
자, 요거 가지고 가세요. 요거. 황 선생님은 어디인가요? 저 치과가? 아, 고향에 있습니다. 아, 네네. 자, 지금 막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덴츄로스 환자가 왔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컴플리트 덴처, 픽스드 브리지, 하이브리드 픽스드 브리지, 그 다음에 이렇게 오버덴처, 이렇게. 위의 케이스는 제가 86년도에 한 케이스입니다. 86년도 아니다. 요거는 인테그랄을 했었고, 요거는 90 한 4, 5년도에 한 케이스예요. 치아가 뭐 다 낡았죠. 지금 30년이 됐잖아요. 이 우회를 좀 다 바꿔주는 게 좋아요. 서양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주는 거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네. 그 다음에 뭐 저 개인적으로는 임플란트를 일찍부터 했어요. 한국의 그 김홍기 선생님이 우리 한양대학교 유해 교수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수련이 교육을 해서 그레이드 있잖아요. 세움 페리스타 이런 걸 우리 배워서 했어요. 일찍이. 그래서 임플란트를 일찍 하고 브레네막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한 병원이 고대 구로병원이에요. 네. 이 환자, 왼쪽에 있는 환자는 얼마 전에 저 치아를 다 갈았어요. 이 경우는 94년도에 서지 가이드라는 게 처음 나왔죠. 브레너막에서. 그래서 피터 모이라는 그 UCLA 교수가 와서 첫 케이스로 이 한 케이스가 이겁니다. 고대 구로병원에서 2004년에 2004년이 하여튼 피터 모이가 오고 나서 그때는 병원에서 아직 그 브레네막을 우리가 2003년부터 썼으니까 2004년일 거예요. 서지 가이드 용은 또 아바트먼트부터 다 달라요. 네, 한 4,500만 원이니까 환자가 그냥 신흥에다가 내고 그렇게 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우측에 있는 케이스는 뭐 그냥 최근에 15년도에 브라치크리자 케이스고, 최근에는 이게 제일 좋죠. 이렇게 네? 그냥 브리지로 하는 게 제일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간단하잖아요. 그 요즘에 이제 질코니아를 너무 많이 쓰는데 질코니아가 가끔 갖다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롱스팬 같은 거, 스팬이 긴 거 그런 거는 PFM 같은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이게 스팬이 긴 거 그런 거는 PFM으로 하는 거 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돼. 몇 개까지? 그거는 뭐 특별한 건 없죠. 뭐 3번 브리지 뭐 이런 거 괜찮지만 이렇게 판틱이 2개 들어가고 이런 건 가능하나 하지 말란 말이에요. 판틱 하나 정도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판틱이 2개 들어가는 건 그 질코니아 쓰지 마세요. 부러질 수 있어요. 말고. 네? 전치부는 괜찮은데. 그렇지. 전치부는 괜찮은데 우치부에서. 이 케이스는 우리가 2004년도에 한 케이스인데 후라치 브리지 4개 심어가지고 한 케이스예요. 네, 지금 아마 지금 돌아가셨나 하여튼 작년까지도 98세에 계속 다니셨는데 네, 할머니, 여의도에 사는 할머니예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학에도 내가 프리시전 어태치먼트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임상 경험이라는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사학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하여튼 오바덴처는 일단 하학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세요. 사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니까. 이런 케이스들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무치아 환자가 생기면 전 세계의 보철과 의사들이 2002년도에 캐나다의 맥길 대학이라고 있어요. 몬트리올에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무치하게 되면 무조건 임플란트 2개 심고 하악의 오버덴처, 사악의 컴플리트 덴처가 가장 롱 라스팅 프로세스라는 걸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무치하게 되면 이 치료가 제일 메인티넌스면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의 요크에서 2009년도에 똑같이 한번 다시 노스 아메리카에서 컨펌한 거를 다시 유럽에서 컨펌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20년이 지났잖아. 22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이 오버덴처가 의료보험이 돼야 돼요. 2개까지 해서 하는 거. 그리고 환자가 엄청 좋아지지. 아직도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되네요. 노력들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버덴처 같은 경우에 이렇게 2개 심고 뭐 어태치먼트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렇게 미니 같은 거 4개 심기도 하고 1990년에 내가 영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 교수가 세계적인 학자예요. 해롤드 프리스켈이라고 세계 보철학회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네. 그때 내가 썼던 논문이 그 밑에 있네요. 오버덴처에 관련된 석사 논문을 썼는데, 그리고 위에 있는 케이스는 89년도에 내가 이미디어트 로딩 오버덴처를 89년도에 안산병원 치과에 있을 때 했어요. 그 당시는 대학병원에서 거의 안 하잖아. 내가 싱가포르에 가서 그 기계를 사가지고 와서, 그때는 임플란트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려고를 안 해서 우리 교환원 어머니가 총이치를 오래 써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재료비만 받고 해준 케이스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팔로 안산병원 치과에 계속 다니세요. 91년도에 한 케이스. 그 다음에 뭐 요거 뭐 알베올라 리치가 좁으면 아직 가는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 환자는 하와이에서 한 4년 전에 와서 한 케이스인데 1년에 한 번씩 와서 체크하는 환자예요. 알베올라 리치가 좁잖아. 그래서 가는 거 4개를 심어서. 자, 이제 무치아 환자의 치료 계획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클리의 핵심 원리, 실전 노하우 5가지예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죠. 환자를 처음 만나니까 환자를 어떻게 안 치고 뜨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학교에서 가르치질 않죠. 그게 문제야.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웬만한 건 가르쳐 주질 않아. 그리고 트레이를 잘 선택해야 돼요. 1차 인상을 잘 떠야 모든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환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 뜰 때. 특히 하악 인상이 제일 중요한데, 하악은 환자가 이렇게 밥 먹을 때처럼 앉아서 떠야지 본이 떠지지, 이렇게 누워서는 본이 떠지지 않아. 왜 그러냐?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제 고개가 이렇게 젖혀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환자의 입의 높이가 또 굉장히 중요해. 상악은 우리 엘보에, 하악은 우리의 겨드랑이에 입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상을 제대로 뜰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 우리나라 인상이 잘 나올 리가 없지. 그 킹스 칼리지 같은 데는 학생이 이게 트레이닝이 안 되면 아예 원내싱 클리닉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트레이도 있어요. 환자 포지션을 잘 해줘야 되고 트레이 선택을 잘 해줘야 돼. 무치아 트레이 조금 이따 나중에 한번 식사 끝나고 와서 보겠지만 그 환자 아치에 맞는 트레이를 잘 선택해줘야 돼. 무치악용 트레이, 상악이나 하악이나
그리고 트레이 핸들링하는 테크닉을 이걸 가르치고 원내성을 클리닉에 올려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거기는 아예 클리닉에 못 올라가. 근데 여기 있는 분이 이걸 들어본 적이 전혀 없을 거예요. 사학은 카운터 클럭와이스로 해야 집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입의 넓이는 트레이보다 한 3분의 2밖에 안 돼서 트레이가 그냥 들어가지를 않는다.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넣고 나서 가운데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수련 받으면서 이걸 이렇게 트레이닝이 해야 되는데 하악은 거꾸로 클럭와이스로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트레이를 뒤에서부터 시팅 시킨다고. 항상 센터에서 앞에서부터 시팅 시키는 습관을 들여요. 그래야 데비에이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원칙적인 거는 모델링 컴파운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델링 컴파운드가 굉장히 비싸고 한국에서 쓰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알지네이트 쓰는 트레이를 내가 여기다 설정해줘요. 원래는 모델링 컴파운드를 뜨는 게 세계적인 스탠다드야. 그래서 모델링 컴파운드는 이렇게 잘 믹스해가지고 트레이에 올려주는데 문제는 그 환자의 알베올라 리치의 음영에 맞도록 이걸 몰딩을 해서 입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 이해가죠? 그래야 잘 나오지. 대충 하면 잘 나올 수가 없어. 하악도 마찬가지예요. 하악이 안 된다고 많은 사람이 하는데 트레이의 로딩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상이 잘 나오냐. 하악은 항상 링괄 쪽이 깊게 인상제가 들어가야 돼. 전치부에서는 3mm, 구치부에서는 5, 6mm 깊어야 돼. 로딩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인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보이죠? 벌써 벤처 베이스처럼 생겼잖아. 내가 로딩한 것 자체가. 그래야 딱 인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들어가면 처음에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딱 들면 전체 아나토미가 다 이렇게 우측처럼 나와줘요. 해박적인 그런 그 아나토믹 랜드마크가 다 잘 나와줘야 돼요. 하악도 마찬가지. 하악의 모델링 컴파운드로 딱 떴을 때 벌써 S커브가 나와 있잖아. 우측에. 그죠? 이렇게 나와줘야 인디비듀얼 만들어서 폰을 뜨면 그게 잘 나오지. 1차 인상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2차 인상을 잘 뜨겠다는 건 넌센스라. 그리고는 이제 원래 RGA2 워시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이걸 강조하지 않은 거는 지금 의료보험 환자를 보면서 이런 재료를 사다가 워터베스를 가지고 쓰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을 거라고. 알지네이트 가지고 그냥 뜨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트레이를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자, 알지네이트 워시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알지네이트 워시 한 거죠. 뭐 실리콘 로보이 쓰던 거나 거의 비슷하잖아. 저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야. 1차 인상이. 그래서 스톤을 붓을 때 저기까지 잘 나오게 붓기 위한 라인을 그려서 스톤을 붓는 거예요. 그런 거만 알아만 두세요. 괜히 그 힘드니까 이런 건 하지 말고. 하악도 마찬가지. 하악은 이런 식으로 해서 뜨는 거예요. 알지네이트 워시하면 좋은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추천하는 거는 트레이, 이덴티로스 트레이가 있거든. 그 경희대학교 최덕임 교수가 어느 회사하고 해가지고 한 거 있어요. 그 팜플렛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알지네이트를 약간 되게 믹스해서 뜨라고. 그러면 돼요.
의료보험 하면서 저런 거 다 사가지고 하면 그 원장님이 나가라고 그러지. 요거 가지고 해도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린 스틱 컴파운드 가지고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고려병원이 환자를 그렇게 많이 봐도 빨리빨리 소화가 되는 게 프라이머리가 오히려 시간이 걸리고 파이널은 5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10분이면 끝나지. 위에 5분 아래 5분이면 끝나니까. 무슨 뭐 그린스틱 컴파운드 가지고 뭐 이런 거가 일체 필요 없어요. 그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트레이를 1차 인상을 잘못 떴을 때 쓰는 거예요. 뭐 어디가 좀 짧다든지 거기 일시적으로. 근데 전체를 다 돌리라고 하잖아. 미친 짓이라. 그 시간이 엄청나잖아. 그 가끔가다 환자가 비고 이러잖아. 그런 거 하지 마. 필요 없는 거예요. 인디비dual 트레이를 잘 만들어줘야 돼. 상하계 인디비dual 트레이, 하하계 인디비dual 트레이. 그 티슈 리프렉션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서커스가 시작하는데 거기까지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길면 안 돼. 이게 다 내 손으로 만든 인디비dual 트레이입니다. 우리 레지던트 교육시키려고. 하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악은 인디비dual 트레이 만들 때 침을 한번 삼켜봐요. 그럼 무슨 현상이 있어요? 여기 있는 하이오이드 본이 위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게 뜨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그린스틱 컴파운드 그런 거 절대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디 이상한 책에서 하라는 거 하나 가지고 교수가 가르치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데 책을 여러 개를 보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올라가죠? 침을 삼키라고. 문체를 트레이를 트레이.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무슨 뭐 석션 덴처 할 때는 침을 삼키라고 뜨는데 우리가 본 뜰 때에는 혀를 앞으로 내밀어서 이 로어 립에다 대라고 해요. 그게 거의 비슷해. 완벽한 건 없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바칼 보도멀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혀를 앞으로 내밀으라고. 하이오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모디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트레이를 인디비dual 트레이가 거의 틀니처럼 나와줘야지. 그 마일드 하이드 머슬이 있는 데는 웩스로 한 장 정도 이렇게 해줘요. 이게 머슬이 올라와야 돼. 공간. 그게 키 포인트입니다. 컴플리트 덴처의 인프레션의 키 포인트는 거기에요. 그리고 트레이를 만들 때 서커스가 시작되는 데가 티슈 리프렉션 포인트예요. 거기까지만 트레이를 보더를 만들어줘야 돼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거기까지 트레이가 맞게 이렇게. 벌써 트레이 자체가 덴처 베이스처럼 생겼잖아. 거기에 그냥 워시만 하는 거라. 실리콘 러버 베이스. 그리고 이제 아치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는 상악 같으면 미디움하고 라이트를 믹스해서 쓰세요. 근데 보통은 다 미디움 바디로 뜨면 돼요. 오케이. 티슈 리프렉션 포인트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서커스가 시작하는 부위. 거기까지만 트레이가 연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인상을 떴을 때 이렇게 인상제에 의해서만 보더 멀딩이 돼줘요. 그린스틱 컴파운드 같은 거 일체 쓰지 마. 학교에서 배운 거고 너무 달라서 좀 혼돈스러웠겠지만 학교에서는 계속 그걸 강조하잖아.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틀니 환자가 많아요. 여기는 워낙 옛날 환자도 있고 뭐 또 틀니 이제 해본 사람이 또 소개해가지고 오고 이러는데 언제 그거 무슨 그린스틱 컴파운드 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그냥 딱 뜨면 끝이지. 이렇게 그 미디움 바디 이렇게 해가지고 보더 몰딩을 하고, 보더 몰딩을 똑같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사악 같으면 보더 몰딩을 이렇게 쭉쭉쭉 하는 거죠. 굳히고 해주고, 바깥 쉘프, 그 다음에 라비알 프레눔 한번 내려서 해주고, 그 다음에 굳을 때까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온 저 보더 몰딩 된 거예요. 여기 그린스틱 컴파운드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 실리콘 러버에서의 미디움 바디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악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트레이 자체가 잘못 만들어지는 경우에 이제 프레눔 같은 부위가 길게 만들어지는 경우들. 그런 데는 이렇게 파줘야지 원래 그 트레이 만들 때. 그리고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게 레트로마일러 하이오이드 포사라는 거예요. 학생 때 그런 강의 들어보질 않았죠. 레트로마일러 하이오이드 포사가 잘 나와줘야 돼요. 거기 밖에는 리텐션은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어. 하악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특이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하악 뜨는 거 볼게요. 놓고 환자 보고 이렇게 하고 혀를 내밀으라고 그래요. 로어 립에 닿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바칼 보더 몰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라비알 프레눔 있는데 한번 올려주고, 그 다음에는 내가 잡고 있으면서 혀를 굳을 때까지 앞으로 내밀고 있으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혀를 내밀어봐요. 너무 많이 내밀으면 안 되고 로어 립에 닿을 정도. 그게 키포인트예요. 컴플리트 엔초에 가장 어려운 게 그 마일로 하이드 머슬 있는 부위거든. 그리고 혀를 뱀처럼 뾰족하게 빼는 건 안 돼. 넓게 하고 힘을 빼라 그래.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마일로 하이드 머슬이 위로 올라왔을 때처럼 떠져야 된단 말이야. 마일로 하이드 머슬이 밑에 있을 때처럼 하면 계속 잘라줘야 돼. 침을 삼킬 때 계속해서 왼쪽 프렌치가 걸려서 거기가 소스퍼시 생깁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충이치를 안 만들어보고 치과대학을 나오니까 이게 큰 문제인데,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다 충이치를 만들어 봐야 치과의사 라이센스를 받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한 나라예요. 교수들이 가르치질 않잖아.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다 자기 환자 데려가기도 하고, 충이치 안 하면 학점을 딸 수가 없어. 환자를 안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강의만 하고 끝나잖아. 그 특이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 우리가 1등, 일본이 약간 우리 스타일보다 조금 덜해.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그 머슬이 잘 수축된 채로 떠졌는지 어떻게 볼 것도 없어요. 그 이상은 우리가 할 방법은 없으니까 그거만 하는 거예요. 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 머슬 양이. 그 사람 팔자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마요. 그냥 혀 내밀고. 그렇지. 그 이상은 할 방법이 없다고. 물론 이제 릴라이닝 할 때는
릴라이닝 매트를 넣고 침을 삼키라고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하이웨이드 분이 올라오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침을 삼키는 모션을 해야 그게 컨트랙션 된 상태로 떠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혀를 내밀고 있으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나와줘야 돼. 이게 이제 이렇게 확 이게 들어갔잖아. 마일드 하이드머슬이 올라와서 저렇게 떠지는 거야. S커브라는 게 저걸 얘기하는 거야. S자가 보이잖아, 이렇게. S. 그래서 만들면 틀니가 이렇게 인상 뜨는 거는 우리가 덴처 베이스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단지 내가 뜬 인상체를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는 거야. 메이킹 덴처 베이스라고 인상 자체. 내가 인상을 잘못 만들어 놓고 덴처가 잘 나오길 바란다는 건 넌센스. 그러니까 메이킹 덴처 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환자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레트로마일라이드 호사, 프레눔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 그리고 이 컨트랙션 양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네, 그거는 뭐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르듯이 그 양도 다르고 위치도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프레눔이 있어. 저기 프레눔 있죠? 그래서 인상체 자체가 저쪽 위에 프레눔이 인기돼서 나왔잖아. 그렇게 떠져야 된다. 쑥 들어갔잖아. 마일러 하이드머슬 컨트랙션 되는 것처럼. 저렇게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이 가장 중요한 건 프라이머리 임프레션이 키포인트예요. 프라이머리를 잘못 떠놓고 파이널을 잘 뜨겠다. 뭐 스틱 컴파운드 가지고 고치겠다. 뭐 하려면 하겠지. 뭐 한 시간쯤 하면은. 프라이머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모델링 컴파운드를 안 뜨니까 그런데 모델링 컴파운드 뜰 때는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전체가 나오고 마일러 하이드 머슬 컨트랙션 된 게 딱 나와줘야지 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틀니를 잘 하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지네이트로 해서 저런 모양을 만들으란 말이에요. 조금 하악은 약간 되게 믹스하고 사악은 보통으로 믹스해가지고 또 제일 중요한 거 혀를 앞으로 내밀으라는 거. 뭐 혀를 뭐 어디 핥고 어쩌고 이런 얘기 있고 그런 건 필요도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거 잘 따라 하지도 못해. 혀를 내밀으라는 거. (1번) (2번이) 환자 자세하고 트레이를 선택하고 1차 인상 뜨고 2차 인상 뜨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인상으로서 한 파트가 끝나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치과 의사가 해주는 거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해요? 치과 의사가 해주는 거. 그렇죠. 잘 씹으려면 교합 평면을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에 90%는 교합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라비아 쪽에 에스테틱한 거 뭐 이런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사이살 엣지하고 교합 평면을 만드는 게 우리 치과 의사 롤의 80%예요. 그러려면 교합 관계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악관 관계예요. 교합을 뭐 있잖아. 뭐 시험에 나오는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침을 하면서 삼켜봐요. 그러면 지금 닿는 위치가 나오죠. 그 위치에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컴플리트 덴처, 파셜 덴처, 브리지, 인네이, 스프린트, 그거가 가장 중요해요.
센트릭 조 릴레이션십이라는 개념인데 그게 이제 맥시멈 인터커스페이션하고 같이 맞춰주려고 하는 게 우리가 초미치지. 그게 우리가 치과 의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롤이 그거예요. 교합 평면을 만드는 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센트릭 조 릴레이션십. 교합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이론들 얘기를 그 공부 많이 안 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침을 삼키잖아. 그 상태로 센트릭 오클루전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다라고 봅니다. 모든 치료에 하루에도 수백 번 침을 삼키잖아. 그때 닿는 게 옵티멀 콘다일라 포지션에서 닿는 거예요. 콘다일 조인트가 가장 편할 때 침을 삼킬 때 닿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센트릭 오클루전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기다 맞춰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관계는 무취학이기 때문에 닿는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수직 관계, 레프트, 라이트, 전후방, 3디멘저널하게 그걸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럼 무취학이신 분들이 뿌리를 못 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문제적으로.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침 삼킬 때 혀를 내밀고 삼키시게. 아니, 혀를 안 내밀지 왜 그냥, 내밀어요? 이게 사이 혀를 입술 다물고 삼키시는. 그럼. 아, 그럼 그 사이 혀가 들어가서. 그럼요. 그 상태를 체크해서 부위들을 재면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 VD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건 센트릭 조 릴레이션십이고 VD는 높이는 또 다른 얘기예요. 전후 좌우 상태는 그게 맞는 거지. 높이는 다르지 그거. 그 상태 오쿠잘 프렌하고 조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센트릭 릴레이션십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풀아치 브리지를 하건 총이치를 하건 뭘 하건 그거가 가장 중요해요. 조 릴레이션십이. 네, 조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들 생각해요. 그리고 쓸데없이 수많은 논문이 많이 나왔어요. 다 쓰레기로 버려야 돼요. 네, 지금은 그런 논문이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뭐 브리지를 하건 풀아치 브리지를 하건 총이치를 하건 그 상태로 맞춰주는 거예요. 맥시멈 인터커스페이션을 여러분이 침 삼킬 때 담으는 거에다 맞춰주라고. 수직관계 이렇게 많아요. 간접법, 직접법 필요 없어요. 되게 이제 심리적인 거 가지고 보거나 이렇게 경험이 좀 쌓여야 돼요. 높이를 정하는 거. 호리존탈한 건 침 삼키면 되잖아. 근데 높이는 그 평균치가 있잖아. 사람마다 60대는 뭐 1mm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오래 쓴 사람은 나이에 비해서도 조금 짧게 만들어줘요. 짧게 만들어주는 거는 허용이 어느 정도 되는데 높게 만들어주는 건 허용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거는 킹스 칼리지의 네인 교수가 1960년대에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무식해요. 이 빼기 전에 VD를 딱 쟀어요. 거기 이미디 덴처를 많이 하거든. 거기는 치아까지 다 카피해서 이미디 덴처를 만들어서 하는 테크닉이 있어요. 치아를 발치하고 이미디 덴처를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위치대로 딱 해주면 6개월 지나면 높다고 그래요. 왜냐면 마세터 머슬이 좁아, 이게 컨트랙션 됐어요. 그걸 그 사람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걸 증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컨트랙션, 만디블을 컨트랙션 시키는 머슬이 훨씬 세거든. 이렇게 리트랙션 시키는 것보다.
그래서 계속 잡아다니기 때문에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VD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 높아질 수는 없어. 그 사람이 임상 실험을 실제 60명의 환자를 가지고 했어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죠. 근데 실제로 6개월 뒤에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페인을 호소해요. 그러면 틀니가 잘 맞는데 오후가 되면 아래 알베올라 리치가 쩌릿쩌릿하다 그래요. 그럼 사학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압력이 작잖아. 4배잖아 사학이. 그러니까 하악이 오후에 쩌릿쩌릿하다고 하는 건 VD가 높은 거야.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조레이션 할 때 기공소에서 항상 웩스 오클존님을 길게 만들어 오는데 그거를 절대 길게 하면 안 돼. 제1대구치 후방은 절대 있으면 안 돼. 조레이션 에러를 가져와. 오케이. 여기서 뭐 악관관계 체득하는 방법은 립 서포트, 교합평면 높이, RVD, OVD 여러분들이 뭐 3mm 짧게 하고 그런 거 많이 배웠잖아.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정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5번째. 수평에서 악관관계를 정확하게 잘 해주는 거예요. 전후방 좌우. 그게 잘 맞으면 높이가 서령 1mm 높거나 낮아도 크게 관계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수평 악관관계가 잘 맞아요. 그런 걸 체크하는 제일 먼저 조레이션 레코드 할 때는 립 서포트를 먼저 보고 뭐 이런 거 보라고 그러고 하이트 뭐 60대 70대마다 조금씩 오클랄 프레임이 조금 위로 가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인사이살 TV 좀 보인다 안 보인다 뭐 그런 거 학생 때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가 다 빠지고 나면 알라 트레블스 라인에 평행하는 거를 교합 평면으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레트로몰라 패드로 잡는 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폭스프레인이라는 거 쓰나요? 폭스프레인 써요 안 써요? 이거 없이 어떻게 교합 평면을 잡아? 귀신이네. 이게 있어야지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퓨필 라인하고 맞아야 되고 알라 트레구스 라인하고 평행하는 게 교합 평면을 잡아줘야지. 그렇게 잡는 거예요. 박스 브레인이라는 것도 하나 만드세요. 나온 것도 있던데 메탈로 되어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직고경을 재는 거 이렇게 교합 이렇게 두 점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움직이는 데를 정하면 안 돼요. 하나는 상악 쪽에 하나는 하악 쪽에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거 말고 윌리스 게이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만 만들어가지고 우리 병원 출신들은 다 쓰는데 여러분들은 본 적 없으니까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시고 점 2개 딱딱한 데 꽂아서 서랍자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하세요. 뭐 OVD, RVD 하다 3, 4mm 짧게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 이게 클래스 1, 2, 3가 다 달라요. 클래스 3인 경우는 이게 더 짧아. 클래스 2인 경우는 더 넓어요. 클래스 1인 경우가 3, 4mm, 3mm 정도고 클래스 3인 경우는 그 공간을 많이 두지 말라고. RVD, OVD 차이가 적어요. 클래스 3가. 아까 얘기했죠. 무치하게 되면 버티컬 기면적이 낮아진다고. 어쩔 수 없어요. 재는 방법은 이렇게 콤파스로 재는 방법이 있고 가운데 있는 거 윌리스 게이지라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쓰는 자가 있어요. 초성화 그리는 사람들이. 그걸 사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계천에서 부탁해서 만들었어요. 율리스 게이지라고. 이건 1960년대에 그림이 그리던 거를 치과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는 본 적이 없어.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발치하기 전에 버티갈 치매들을 딱 재놓으면 나중에도 계속해서 그걸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고정된 수치를. 근데 뭐 코에다 재는 거는 코에다 점 찍는 게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비과학적이지. 필요하면 윌리스 게이지 한번 어디서 팔까 모르겠다. 우리는 그냥 우리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저 물레동에 철공소하는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왕창 만들어가지고 대학원생들도 다 나눠주고 이랬었는데 보여는 좋겠다. 윌리스 게이지가